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로너스 김수빈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새로운 투자 NFT에 대해서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직역하면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예, 개념적으로는 희소성을 갖고 직접 운용,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가상의 자산을 말합니다. 예. 대체불가 토큰, 디지털 가상의 자산, 새롭게 듣는 단어들이라서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NFT 대체불가 토큰에서 대체 불가능성과 토큰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대체 불가능성이란 개별적으로 어떠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어서 말 그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방탄소년단 CD에 친필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많은 CD들이 있지만 제가 가진 CD에는 방탄소년단의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CD들로 대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가 가진 CD만의 고유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NFT의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또 토큰은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예.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술인데요. 여기서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지불수단, 화폐를 말합니다. 예. 이 NFT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개념이들이다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께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예. 그래서 NFT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아지 그림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강아지 캐릭터 그림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이 그림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때 저만 이 강아지 그림의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근데 사실상 놓고 보면 제 그림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무엇이 원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공유받은 누군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 내가 그렸어 라고 주장을 해도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NFT라는 겁니다. 예. NFT에서 제가 만든 강아지 그림을 블록체인상에 등록시키면 강아지 그림의 창작자가 저라는 것을 블록체인이 증명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블록체인이 투명하게 기록해서 위변조가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에 그림을 토큰화하게 되면 그 강아지 그림에 대한 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럼 이 NFT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유행하게 됐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가상 공간에서 거래되는 이미지나 음악,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대거 취소되면서 창작자들에게는 NFT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예.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MZ세대들이 NFT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NFT의 등장으로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디지털 상품을 만든 사람이 그 상품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는 이전에는 게임 내의 게임 아이템에 대한 통제권을 게임 회사가 갖고 있었지만 NFT 기반의 게임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통제권을 아이템을 만든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엄청 좋은 게임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기존에는 게임 회사가 이 해당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제가 만든 아이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NFT 기반 게임에서는 게임 회사의 서비스 중단과 상관없이 다른 게임에서도 제가 만든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게임 아이템을 예시로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창작자의 권한이 확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가 되면서 창작자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중간 거래자가 없는 다이렉트 시장이 열릴 것인데요. 기존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전시할 갤러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전시에 와서 그림 판매가 가능했지만 예. NFT에서는 화가가 그림을 직접 올리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NFT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실체가 없어서 좀 가상 세계에서만 존재하는데 이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면 실물이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물이 있는 것을 NFT에 올려서 토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실물을 갖고 싶다고 원하면 실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요즘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함으로써 SNS에 업로드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등 NFT에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고 많이 활용할수록 소유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더 활발히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유독 청년들이 이 NFT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가 높더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도전 성향이 강한 MZ세대는 앞으로의 NFT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예.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그때 NFT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NFT를 만들고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유로는 과시욕인데요. 전문가들은 명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값비싼 NFT가 자신의 부를 온라인상에서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으로는 실물 자산을 뽐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희소성이 있고 값비싼 아바타 NFT는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 아바타 NFT 그림의 경우 하나에 수억 원의 거래가 될 만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명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20 세대는 비트코인을 거친 세대인 만큼 실체가 없는 데이터 소유에 있어 거리낌이 없어서 기성세대보다는 MZ세대가 NFT 시장에 더 많이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디지털 그림 한 장당 수억 원이라니까 NFT 시장 안에서도 이 고가의 명품이 존재한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NFT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먼저 NFT를 활용해서 거대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AYC, Bored Ape Yacht Club의 약자로 일명 지루한 원숭이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NFT는 전 세계의 단 1만 개의 원숭이 캐릭터 NFT를 판매해서 이 NFT 구매자들 간의 거대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예. 구매자 중에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기업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이 원숭이 캐릭터를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는 등 재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구매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일종의 로열 패밀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고 혜택을 계속 주면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위해 NFT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아바타 NFT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숭이 캐릭터 NFT가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이 티켓과 같은 건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이 NF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한 뷰티 회사는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NFT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020 세대를 타겟으로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여 NFT 마켓에서 캐릭터 NFT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는 젊은 층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벤트라고 합니다. 또한 한 백화점에서는 유통업계 최초로 전 점포를 주제로 한 이미지 NFT를 만들어서 NFT를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예. 2030 세대의 백화점 모바일 앱 접속과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젊은 세대, 청년들의 저격한 마케팅 차원에서도
NFT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 사이에서 NFT가 인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빈 학생은 NFT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이번 주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NF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청년들이 투자나 재테크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식에서 비트코인, NFT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음. 앞으로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일상에 더 들어오게 된다면 가상공간 속에서의 디지털 상품의 가치도 충분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NFT를 실제로 사고 파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려둔 NFT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오늘은 MZ세대의 새로운 투자, NFT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수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